경상남도 깊은 산골, 버려진 지 3년이 넘은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집 주변으로는 키 큰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대문은 녹이 슬어 삐걱거렸어요. 창문에는 찢어진 커튼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고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박진우의 아버지 박철수가 평생 살았던 집이었어요. 30대 중반의 진우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유산 정리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진우의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진우를 낳아준 친어머니는 진우가 태어나자마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 아버지 철수는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진우가 기억하는 어머니였어요. 진우가 5살이 되던 해까지 그 여자는 진우를 친자식처럼 돌봐주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어머니였어요. 진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해주기도 했죠. 그 어머니가 진우에게 선물해준 것이 바로 하얀 진돗개 새끼였어요. 백구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도 어머니였습니다. 진우와 백구는 금세 친해졌고 늘 함께 놀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철수는 폭력적이고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술을 마시면 진우와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진우는 어렸지만 아버지가 무서웠고 어머니가 맞는 모습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어요. 진우가 5살이 되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고향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갔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진우가 커서 알게 된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혼자 도망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우까지 데려가지 못한 채로 말이죠. 아마도 아버지가 진우를 보내주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했어요. 어머니는 나를 버리고 간 거야. 어린 진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커서도 어머니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을 왜 찾아야 하느냐는 생각이었거든요. 그 후부터 아버지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어요. 진우는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백구만이 진우의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어머니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진우는 기숙학교로 고등학교를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백구를 두고 가는 것은 너무 마음 아팠어요. 백구야, 미안해. 형이 먼저 가야겠어. 진우가 백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백구도 진우가 떠나는 걸 아는 듯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진우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대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동안에도 진우는 아버지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명절에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어머니에 대해서도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작년 겨울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진우는 장례식을 치렀지만 슬픔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더 컸습니다. 미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섞여 있었거든요. 멍멍. 갑자기 큰 짖음소리가 들렸어요. 진우가 돌아보니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백구였어요. 백구야. 너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진우가 백구에게 다가갔어요. 백구는 진우를 알아보는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슬픈 표정이었어요. 혼자 이 집을 지켜온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내가 혼자 여기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진우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구는 진우의 손길을 받으며 작게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아직 몰랐어요. 백구가 이 집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로 도망간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진우는 집안을 둘러보며 아버지의 흔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책들이 가득했고 부엌에는 혼자 살던 흔적들이 역력했어요. 냉장고에는 상한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먹다 남긴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혼자 외롭게 살았구나. 진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미워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백구는 진우를 따라다니며 집 안 곳곳을 살펴봤어요. 가끔 특정한 곳에서 멈춰서서 냄새를 맡거나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사용했던 방 앞에서는 오래 서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너도 어머니 생각하고 있니? 진우가 백구에게 말을 걸었지만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진우는 마을 어르신 한 분을 찾아갔어요. 아버지와 가장 가까웠던 이웃인 김할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진우 왔구나. 아버지 돌아가셔서 많이 속상했겠어. 김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래, 뭐든 물어봐. 이상한 게 아버지가 생전에 집에 아무도 못 오게 막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김할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러게. 내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뭔가 숨기고 있던 것 같긴 했는데. 숨기고 있던 게 뭔가요?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 어머니가 사라진 후부터 그랬어. 김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내 어머니 말이야. 정말 갑자기 사라졌거든. 진우는 씁쓸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이야기를 또 들어야 하는 게 싫었거든요. 아, 그 얘기요. 어머니가 아버지 폭력 때문에 도망간 거죠.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도망갔다고? 김할아버지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아니야, 진우야. 내 어머니는 도망간 게 아니었어. 네? 진우가 깜짝 놀랐어요. 내 어머니는 절대 너를 두고 떠날 사람이 아니었어. 그 사람이 얼마나 너를 아꼈는데. 김할아버지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더라고. 내 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짐도 그대로 두고 갔다는 거야. 짐을 그대로 두고요? 응. 옷도 화장품도 심지어 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까지 다 그대로 있었어. 진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가 정말 도망간 거라면 최소한 짐은 챙겨갔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김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그때부터 내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졌어.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고 집에도 아무도 못 오게 했지. 특히 마당 쪽으로는 절대 가지 못하게 했어. 마당 쪽으로요? 응. 심지어 마당에 풀 뽑는 것도 자기가 직접 했어. 다른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했지. 진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마당을 지켰는지 궁금해졌거든요.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백구만이 그때의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백구가요? 그래. 백구가 내 어머니가 데려온 강아지였잖아. 그게만이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거야. 진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면? 그럼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집에 도착하자 백구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너 정말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진우가 백구를 바라보며 물었지만 백구는 대답 대신 마당 한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평소 특별히 관리하던 자리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일찍 일어나 본격적으로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옷가지와 생활용품들을 정리하고 팔 수 있는 가전제품들은 따로 분류했어요. 백구는 여전히 진우 곁에서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어머니가 썼던 방을 정리할 때였어요. 오래된 화장대 서랍 안에서 몇 가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낡은 립스틱, 작은 거울, 그리고 진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정말 짐을 안 챙기고 갔네. 진우가 중얼거렸어요. 김할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여자라면 당연히 가져갔을 화장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백구야, 어머니가 정말 어디로 간 걸까? 진우가 백구에게 물었지만 백구는 여전히 마당 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신경 쓰이는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진우가 아버지 방에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마당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파는 소리 같았어요. 뭐지? 진우가 서둘러 마당으로 나갔는데 깜짝 놀랄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백구가 마당 한쪽을 미친 듯이 파고 있었거든요. 백구야, 뭐 하는 거야? 진우가 소리쳤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앞발로 흙을 퍼내고 코로 냄새를 맡고 다시 파고를 반복했어요. 그만해. 왜 그래? 진우가 백구를 말리려 했지만 백구는 절대 그만두지 않았어요. 평소 온순하던 백구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백구의 눈빛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절박하고 다급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꼭 찾아야 할 것이 있다는 듯이 말이죠. 멍멍, 멍멍. 백구가 땅을 파면서 계속 짖었어요.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진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백구가 어머니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1시간이 지나도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구덩이는 점점 깊어졌고 백구의 발톱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백구는 계속 팠어요. 백구야, 제발 그만해. 다쳐. 진우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지만 백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렬하게 땅을 팠습니다. 마치 꼭 찾아야 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구덩이 속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나왔습니다. 낡고 더러워진 천조각 같은 것이었어요. 이게 뭐지? 진우가 조심스럽게 그 천조각을 들어봤어요. 오래된 옷조각 같았습니다. 여자 옷 같기도 했고요. 색깔과 무늬를 보니 어머니가 입던 옷과 비슷했어요. 백구는 그 천조각을 보더니 더욱 흥분했어요. 계속 짖으면서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맞아 이거야 하는 것 같았어요. 안 돼. 백구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백구가 더 깊이 파자 구덩이 속에서 끔찍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뼈였어요. 사람의 손가락뼈 같은 것이 흙 속에서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백구는 그 뼈를 보더니 슬픈 울음소리를 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것을 드디어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바라보며 작게 울었어요. 이제 알겠니? 하는 것 같았어요. 이럴 수가. 어머니가. 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고 여기에 묻은 거였어요. 진우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어려웠어요. 백구는 여전히 구덩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슬픈 표정으로 그 뼈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드디어 어머니를 찾았다는 것처럼 말이죠. 백구야, 너 이걸 알고 있었구나. 어머니가 여기 있다는 걸.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백구는 진우를 바라보더니 작게 울었습니다. 20년 넘게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진우는 드디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집 마당에서 사람 뼈가 나왔어요.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마치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는 것처럼 말이죠. 1시간 후 경찰차 2대가 폐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내려서 현장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개가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뼈가 나왔어요. 김영사가 구덩이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확실히 사람 뼈 같습니다. 국과수에 의뢰해서 정확한 감정을 받아야겠어요. 현장은 즉시 통제되었고 감식팀이 투입되었어요. 백구는 경찰들이 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듯이 말이죠. 혹시 이 집에 누가 살았는지 아세요? 이 형사가 진우에게 물었어요. 제 아버지 박철수가 살았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다른 가족은 없었나요? 저와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는데. 진우가 말을 멈췄어요. 이제야 확실해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정말 여기에 묻혀 있다는 것이.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제가 5살 때 사라지셨어요. 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형사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사건이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너무 어려서 정확한 기억은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폭력적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자주 폭력을 휘둘렀죠. 진우가 힘들어하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아버지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저를 버리고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했고, 이틀 후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뼈는 확실히 사람의 것이었고 성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묻힌 지 15년에서 20년 정도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기가 맞네요. 김 형사가 진우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사라진 시기와 비슷합니다. 진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폭력적이었어도 살인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에요. 더 조사해봐야 합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증언을 수집하고 아버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할아버지가 경찰서에 와서 증언했어요. 박철수 씨의 두 번째 부인은 이영희라는 분이었어요. 28살 정도 되었을 거예요. 언제 사라졌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7년 전쯤인 것 같아요. 진우가 5살 때였으니까. 그때 박철수 씨는 뭐라고 했나요?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게 짐도 그대로 두고 갔다더라고요. 김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박철수 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폭력적이 되었고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마당 쪽으로는 절대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영애 씨는 어떤 분이었나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진우를 친자식처럼 돌봤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인사 잘하고 절대 아이를 버리고 떠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국과수에서 추가 감정을 한 결과 뼈에서 외상의 흔적이 발견된 거였어요. 머리뼈에 타격 흔적이 있습니다. 둔기로 맞은 것 같아요. 법의학자의 말에 진우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나온 거였거든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살인 사건입니다. 백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17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진우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였지만 동시에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백구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경찰은 마을의 나이든 어르신들을 만나 과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증언을 한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박할머니였어요. 85살의 박할머니는 기억력이 또렷했고 17년 전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어떻게 잊겠어요? 박할머니가 경찰서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희라는 그 여자.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분이었나요?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철수가 서울에서 데려온 여자였어요. 28살쯤 되었을 거예요. 키도 크고 예쁘고 성격도 참 좋았어요. 박할머니는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계속 말했어요. 그 여자가 철수랑 결혼하고 나서 3년 정도 살았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한테도 인사 잘하고 나한테도 반찬 갖다 주고. 정말 착했어요. 진우와는 어떤 사이였나요? 아이고, 그건 말도 못해요. 진우를 친자식보다 더 아꼈어요. 박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우 친어머니가 산후병으로 돌아가신 후에 영희가 와서 진우를 키웠거든요. 밤새 아픈 아이 간병하고 이유식 해주고 옷 빨아주고 정말 엄마 역할을 다 했어요. 진우는 이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신은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아왔다니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
철수한테 물어보니까 고향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갔다고 하더군요. 박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여자가 나한테 고향에 갈 부모님도 없다고 했거든요. 천애고하라고. 그럼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더 이상한 건 진우를 두고 갈 리가 없었어요. 그 여자가 진우를 얼마나 아꼈는데. 박할머니가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5살 때까지 매일 밤 동화책 읽어주고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하고 정말 친엄마보다 더 잘해줬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철수가 그 여자를 죽였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박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철수가 술 마시고 폭력을 자주 휘둘렀거든요. 영희도 맞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나요? 다들 수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박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일 후에 철수가 갑자기 개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백구 말이에요. 백구를요? 네. 마치 죄책감 때문인 것 같았어요. 혼자 살기 외로워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백구한테만큼은 정말 잘해줬어요. 김영사가 물었어요. 혹시 백구가 그때 일을 봤을 가능성이 있나요? 있죠. 백구가 영희가 데려온 강아지였거든요. 영희가 진우 선물로 사온 거였어요. 진우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백구가 왜 그렇게 자신을 지켜봤는지, 왜 마당을 그렇게 신경 써서 팠는지를 말이죠. 백구만이 그날의 유일한 증인이었어요. 박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게만이 영희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경찰서에서 나온 진우는 집으로 돌아와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는 여전히 구덩이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야, 넌 정말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진우가 백구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죽는 걸 봤구나. 그래서 20년 동안 여기를 지켜온 거야. 백구는 진우를 바라보며 작게 울었어요. 마치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백구야. 나는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했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여기를 지켜온 거구나. 정말 고마워. 백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진우의 손을 핥았어요. 마치 이제야 알겠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려 했어요. 어렴풋하지만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미소가 기억났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자신을 사랑했던 거예요. 며칠 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더 많은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아버지 박철수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려볼 수 있었어요. 철수 씨가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할아버지가 추가 증언에서 말했어요. 술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어떤 소리를 중얼거렸나요? 영희야, 미안해. 그런 소리였어요. 술 취해서 자주 그랬죠. 진우는 이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아버지도 괴로워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게 있었어요. 또 다른 이웃인 정할머니가 증언했어요. 철수 씨가 밤마다 마당을 돌아다녔어요. 그 자리. 지금 뼈가 나온 그 자리 주변을 말이에요. 마당을 돌아다녔다고요? 네.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창문으로 보면 철수 씨가 마당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마치 무덤 앞에서 절하는 것처럼요. 진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무덤 앞에서 사과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백구도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김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철수 씨가 마당에 나올 때마다 백구가 따라와서 그 자리를 지켰어요. 마치 영희를 지키는 것처럼요. 경찰은 집을 더 자세히 수색했어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 방벽장 깊숙이에서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뭐죠? 김영사가 낡은 노트를 꺼내며 말했어요. 일기 같은데. 박철수 씨가 쓴 것 같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다. 술에 취해서 내가 나를 떠나려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만. 진우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계속 읽어보세요. 김영사가 말했어요. 매일 밤 내 무덤 앞에서 사과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 진우가 날 미워하는 것도 당연해. 나는 진우에게 어머니를 빼앗은 죄인이니까. 백구만이 진실을 알고 있어. 그 개가 날 보는 눈빛이 무서워. 마치 내가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진우가 커갈수록 더 괴로워. 진우 눈에서 너를 보는 것 같거든. 내가 죽인 내가 진우를 통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술을 마셔도 잊혀지지 않아. 내가 죽어가면서 진우를 부탁한다던 그 말. 내가 뭘 했는지 매일 후회해. 백구가 자꾸 그 자리를 파려고 해.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 같아. 하지만 난 아직 용기가 없어. 진우가 더 상처받을까봐. 진우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더 이상 읽기가 힘들었거든요. 아버지도 괴로워했구나. 진우가 중얼거렸어요.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는 사건 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결국 알코올 중독까지 겹쳐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던 거였어요. 철수 씨가 진우 씨를 기숙학교에 보낸 것도 김영사가 말했어요.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신 곁에 있으면 진우가 더 상처받을까 봐서요. 진우는 집으로 돌아와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야, 아버지도 많이 괴로워했구나. 백구는 진우를 바라보며 작게 울었어요. 아버지의 고통도 지켜봤을 거예요. 넌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구나. 어머니의 죽음도 아버지의 고통도. 진우가 백구를 안으며 말했어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고생 많았어. 백구는 진우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20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무거운 비밀이 드디어 털어놓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복잡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백구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백구가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구덩이에서 어머니의 유해가 발견된 후 백구는 마당 뒤편 다른 곳을 자꾸 주시했습니다. 마치 아직 더 찾을 것이 있다는 듯이 말이죠. 백구야, 왜 또 그래? 진우가 백구를 따라 마당 뒤편으로 갔어요. 백구는 큰 감나무 아래 특정 자리에서 멈춰 서더니 땅을 킁킁 맞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또. 진우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백구의 행동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백구가 옳았으니까요. 백구가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진우도 함께 도왔습니다. 삽을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땅을 팠어요. 1시간 정도 팠을 때 땅 속에서 플라스틱 봉지에 쌓인 무언가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진우가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낡은 공책과 몇 장의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책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필체로 더 자세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일기장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1997년 10월 15일. 영희와 크게 싸웠다. 영희가 진우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했다. 술에 취한 나는 이성을 잃었다. 진우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데리고 떠나려 했다는 얘기였거든요. 영희가 가방을 싸고 있었다. 나는 그걸 막으려고 했다. 영희가 소리를 지르며 나를 밀쳤다. 그때 내가 화가 나서. 진우는 더 이상 읽기 힘들었지만 계속 읽어야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영희가 바닥에 쓰러졌다. 머리에서 피가 났다. 나는 당황해서 영희를 흔들었지만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백구가 계속 짖으며 영희 곁을 지켰다. 마치 나를 원망하는 것 같았다. 진우는 이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죽인 게 아니라 술에 취해 실수로 죽게 만든 거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진우가 어머니를 찾으며 울고 있었다. 나는 진우에게 어머니가 고향에 갔다고 거짓말했다.
진우의 순수한 눈을 보며 죄책감에 미쳐갈 것 같았다. 영희를 마당에 묻었다. 백구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그게의 눈빛이 무서웠다. 마치 모든 걸 기억하겠다는 것 같았다. 공책 마지막 부분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영희의 유언장을 찾았다. 영희가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진우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백구를 진우 곁에서 떼어놓지 말라고 썼다. 영희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를 것이라는 걸. 진우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진우와 백구를 걱정했다는 게 너무 슬프거든요. 또 다른 종이에는 어머니가 쓴 편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진우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야. 엄마는 진우를 정말 사랑해. 진우는 엄마의 전부란다. 만약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백구가 진우를 지켜줄 거야. 백구는 엄마가 진우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진우야, 엄마를 잊지 말아줘. 그리고 아빠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 아빠도 아픈 사람이야. 진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담긴 편지였거든요. 백구는 진우 곁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어머니가 너를 내 곁에 남겨준 거구나. 진우가 백구를 안으며 말했어요. 20년 동안 나를 지켜준 거야.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킨 거구나. 백구는 진우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모두 털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즉시 경찰에 연락해서 새로 발견한 증거들을 신고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의 진상도, 아버지의 고통도, 그리고 백구의 역할도 말이죠. 모든 수사가 마무리된 후 진우는 어머니를 위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17년 만에 드디어 어머니를 제대로 떠나보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참석해서 영희를 추모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제대로 된 곳에서 편히 쉬세요. 진우가 어머니의 묘비 앞에서 말했어요. 백구도 묘비 앞에 앉아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후 진우는 백구와 함께 폐가로 돌아왔어요. 이제 이 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백구야, 이제 우리 서울로 갈까? 진우가 백구에게 물었지만 백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전히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여기가 어머니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떠나기 싫겠구나. 진우는 백구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 집을 헐지 않고 정리해서 가끔 내려와 지내기로 한 거였어요. 며칠에 걸쳐 집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의 방도 새로 꾸몄고 마당도 예쁘게 가꾸었어요. 어머니의 무덤이 있던 자리에는 작은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이영희를 기리며 마이너스 사랑하는 어머니,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비석에 새긴 글귀였어요. 백구는 그 추모비 앞에 앉아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정리를 마친 마지막 날 저녁, 진우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고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백구야, 정말 고마워. 진우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너 아니었으면 영영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 거야. 어머니가 나를 버린 줄 알고 원망하며 살았을 거고. 백구는 진우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도 지켜줘서 고마워. 20년 동안 나를 지켜봐줘서. 그때 백구가 일어나서 어머니의 추모비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이제 내 임무는 끝났다는 것 같았어요. 진우도 백구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백구가 모든 걸 지켜줬어요.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도 괴로워하며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용서할 순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백구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20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이제야 그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가 일어나 보니 백구가 추모비 앞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평화로운 표정으로 영원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구야.
진우가 백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백구는 자신의 임무를 다 마치고 편안하게 떠난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백구를 어머니 곁에 묻어주었어요. 이제 백구도 어머니와 함께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백구야, 어머니 곁에서 편히 쉬어. 정말 고생 많았어. 몇 개월 후 진우는 가족들과 함께 가끔 이 집을 찾아왔어요. 아이들에게 할머니와 백구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아빠를 사랑했단다. 그리고 백구는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어. 아이들은 할머니와 백구의 무덤 앞에서 꽃을 올리며 인사를 드렸어요. 어느 날 저녁 진우가 혼자 마당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어요. 백구야, 너야? 진우가 작게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백구가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석양이 지는 마당에서 진우는 어머니와 백구를 생각했어요.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알았고 모든 오해도 풀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백구의 충성심도 그리고 아버지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 어머니. 고마워, 백구. 진우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이제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이곳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어머니와 백구가 잘 가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집을 떠났어요.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